암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를 몰랐어요.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다. 다르게 보지 말자라는 시각을 가지자는 거죠. 암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많은데 또 그만큼 저희가 그 불확실성, 1편 때 얘기하셨던 불확실성이랑 그런 공포감 때문에 또 오해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거죠. 네. 네. 우리가 암 경험자분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부정성이 좀 깔려 있죠, 사회적으로. 그렇죠. 나도 모르게 암 경험자라 그러면 뭔가 큰일 났을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맞아요. 네, 네. 약간 조심하게 되고 뭔가 되게 이렇게 말을 꺼낼 때도 신경을 좀 더 쓰게 되고. 맞아요. 네. 좀 약할 것이다. 그 사람들은 뭔가 일반인과는 좀 다를 것이다 라는 편견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사회적인 역할에 있어서도 특히 뭐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전과 같은 성과나 이전과 같은 일의 양을 감당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당장 뭐 치료받아야 되는데 다른 거 어떻게 신경 쓰겠어? 약간 이런 맞아요. 식. 예. 그리고 치료 다 끝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쉬어야 되지 않아? 네가 이걸 할 수 있겠어? 네가 해도 돼? 제일 싫은 거 이거 먹어도 돼? 다 먹어요. 라면. 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재발을 하면 어떡하지? 암을 한번 치료했다는 것 때문에 암으로 인해서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일정 부분 가정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미 치료 다 받고 직장 복귀 충분히 하셔도 되는 상황인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그리고 오히려 저희는 정기 검진을 받기 때문에 더 더 건강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암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 오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사회적으로 이런 편견들이 생겼을까에 대한 거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정신과에 대한 편견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암에 대한 편견은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뭔가 이렇게 혹이 자라나고 갑자기 뭔가 이렇게 죽음으로 가게 되는. 근데 그게 어떤 병인지 알 수 없었던 거죠. 초반에는 암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소위 전염병이라는 생각도 했다고 해요. 대표적인 경우는 신의 저주. 이 사람이 나쁜 행실 때문에 벌을 받은 거야 라는 식의 인식조차도 과거에는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편견은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도 동일했어요. 정신질환이 있는 거에 대해서도 이게 병이라는 인식보다는 이게 뭔가 하나님이나 절대자나 신의 저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낙인을 씌우는 거예요. 맞아요. 그 예전에 그런 거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그 진료 기록이 다 남아서 뭐 취업을 하거나 이런데 뭐 다 보일 수 있다. 뭐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과를 안 갔었던 뭐 그런 옛날에 그쵸.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그런 것도 하나의 편견인 거죠. 암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어떤 진료 기록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얘는 암 환자. 그러니까 정신과에 낙인 찍히듯이 암 경험자도 그렇게 낙인이 딱 그래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라는 편견을 가져버리는 거죠. 그런 인식은, 그런 기본적인 편견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하면 무지에서 비롯되는 거죠. 불확실성이 우리의 불안을 더 자극하듯이 사회적으로 암 환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에서 모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암에 대해서 이건 마치 죽음이다 이랑 이꼴이라는 식 혹은 이거는 뭔가 사회적으로 역할을 더 이상 못할 거야 라는 인식이 생기는 건 그 사람이 암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암 경험자들에게 어떤 식의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하는 게 바람직할 거냐에 대한 걸 고민해 본다면 어느 쪽이 바람직할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대접을 한다거나 저는 그런 걸 바라고 싶지 않거든요. 물론 치료가 필요할 때는 치료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배려해주는 과정은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치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되는 정기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 대한 걸 배려해 주는 거를 끝까지 계속 가겠다. 아, 그건 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24시간 동안 내내 뭐 암이라는 걸 잊고 살 수도 있거든요. 나는 이걸 잊고 싶은데 자꾸 상기시켜 주는 거죠. 괜찮아? 아, 그러면 나 맞다. 나 암 환자지.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생각이. 그래서 좀 너무 과도한 배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뭔가 이런 것들을 지속해 나가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혹은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잘 몰라서 어떻게 대해주면 좋을까? 맞아요. 내가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겠니?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그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서로 간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상대방이 뭔가 다르게 반응을 해주고 이러면 상처가 생기잖아요. 또 그쵸. 예민한 상태니까. 그쵸. 그거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접근을 할 때도 괜히 이렇게 암이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기는 그렇죠. 하거든요. 네. 예. 근데 그거를 내가 조심하고 있다 보면 자꾸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기 쉬워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걸 허물기 위해서는 예,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일 수 맞아요. 있죠. 그냥 섣불리 뭔가 쟤는 이럴 것이다. 그냥 내가 쟤한테 희망을 줘야겠다. 이런 거를 정의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톡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예, 맞아요. 그거 역시도 제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내가 막상 이거 도움 좀 요청해야 되는데 괜히 내가 이렇게 도움 요청하면은 내가 암 때문에 괜히 저 사람한테 이런 인식을 주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주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소통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하는 거, 그런 것들은 되게 필요하죠.